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창의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6가지 도전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각 문제를 풀면서 창의적 사고를 키워보세요. 첫 번 문제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정사각형 위에 동일한 간격으로 점이 9개 있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놓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펜을 종이 위에 대고 이어진 직선을 4개 그려서 이 9개의 점을 다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고 그리라는 말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시도해 보신 다음 이어지는 영상에서 준비한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으면 답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어렵게 느낀 이도 있고 쉽게 여긴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사각형 안에서만 답을 구하지 않고 범위를 바깥으로 넓혀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란 말을 하죠. 이제 응용한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십자 형태 같은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연결된 5개의 직선을 그려 점을 다 통과하게 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답을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에 있는 9개의 숫자는 어떤 규칙에 맞추어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이 순서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맞춰보십시오.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보통 숫자의 순서는 크기 순으로 열거하죠. 여기에서의 순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어렵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답은 국어사전의 순서로 쓴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가나다 순이라고 말할까요? 써보겠습니다. 9, 4, 3, 5, 6, 2, 1, 7, 8 이렇게 말하면 국어사전 순서라고 이해될 것입니다. 기존의 익숙한 순서나 방법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도 해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자는 뭐라고 쓴 것인가요? 이 문제는 매우 애매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리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보면 B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또 이 그림을 보면 13이라고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실인가요? 첫째는 상황에 따라 진실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현장에 가본다든가 실물을 만지고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날려서 10m 앞에 칠판 관역을 맞춰 보십시오. 이 문제를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제시해 봤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성공하는 사람이 없길래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래도 성공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럼 상품은 없습니다 했더니 한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는 종이를 꾸깃꾸깃 하더니 그걸 던져서 칠판을 맞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하합니다 하며 상품을 주었더니 항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그게 어디 비행기입니까? 하길래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행기가 뭐죠? 날아가는 물체입니다 하고 답하길래 다시 물었죠. 지금 날았어요? 안 날았어요? 그제서야 불만 제기한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본질과 관계없는 생각을 합니다. 종이 비행기는 이렇게 접는 거야 하고 쓸데없는 규정을 갖습니다. 어린 시절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멀리 날리려면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평지 위에 7개의 씨앗을 심는데 2개의 직선 위에 각각 4개씩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샘플이고요. 이제 문제를 낼 터인데 응용한 것입니다. 10개의 씨앗으로 5개의 직선 위에 각각 4개씩 되도록 심어보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답을 찾아간 순서를 말씀드리죠. 먼저 씨앗 1개에 5개의 직선이 지나가게 그려보니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와 같이 2개의 직선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혼돈을 방지하려고 씨앗에 보늘을 붙였습니다. 기존의 2개의 씨앗과 합하여 직선이 되게 8의 위치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림처럼 2개의 직선을 더 그릴 수 있죠. 지금 그린 이 직선에는 씨앗 1개씩이 더 필요하니
9와 10번의 씨앗을 심을 수 있고 이어서 직선 하나를 더 그릴 수 있어서 답을 완성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았던 문제도 가능한 방안을 찾으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씨앗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조정하면 그림처럼 아름다운 별 모양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사각형 안에 A, B, C 세 쌍의 문자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문자끼리 선으로 연결하세요. 단 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게, 문자와도 서로 교차하지 않게 하고 사각형의 안에서만 그리는 조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풀어간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B끼리 직선으로 연결하여 보았더니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나 C를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와 C는 대칭형으로 있으니 아무것으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A를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직선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어서 곡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C를 연결하는 길은 나머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A와 C를 연결하고 나니 B를 연결하는 길은 먼저 그은 두 선을 피해가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그림대로입니다. 우리는 상자 밖에서 생각하기가 창의적 발상을 하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상자 안에서 생각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제약 속에서 해결한 찾기의 문제입니다. 현실에도 이런 문제는 많이 발생합니다. 만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사항을 열거하고 그 일만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창의적 절세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자 안에서 생각하기에 한 가지 적용 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문제를 다 제시하였고 답의 이해도 제시했습니다. 아무쪼록 발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